네. 제 주제는 아이고 네임스페이스란 무엇일까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지난 그 메타스페이스에 이어서 네임스페이스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노랑이 사전 지식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다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트러블 슈팅은 아니고요. 제가 쿠버네티스 관련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트워크 파트에서 완전 막혀 버렸어요. 스위치, 라우터, 뭐 호스트, DNS 이런 것들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 어떻게 할당되고 통신되는지를 모르겠었고, 그리고 이제 호스트 내부에서 벌어지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는 진짜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해 보면서 짚어보니까 제가 리눅스의 네임스페이스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이제 네임스페이스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전 지식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스위칭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네트워크 L2에 속한 시스템을 맥 주소 기반으로 연결하는 걸 말하고요. 네, 그림 그렸는데 이제 여기가 스위치이고 이제 같은 뭐 호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림은 이렇게 그 되어 있고요. 네, 라우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같은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라우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시스템을 이제 IP 주소 기반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라우터고 이게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라우터에서 이 시스템이 패킷을 보낼 때 어디로 나가야 될지 판단을 하기 위한 건데요. 이거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는 실제로 이제 리눅스에다가 라우트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목적지 네트워크가 있고 해당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게이트웨이의 IP가 있고요. 그리고 패킷을 보낼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게이트웨이가 뭘까를 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라우터의 IP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나 B란 이 호스트에서 뭐 여기로 패킷을 이동해야 하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라우터를 타고 가서 스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게이트웨이가 여기 이 친구가 되겠죠, 이 라우터. 그래서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명령어를 쳐 가지고 그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있는데 아까 여기 라우트에서도 이제 디폴트라는 데스티네이션이 있었죠. 이 친구는 이제 명시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목적지 같은 경우는 다 열로 나가거든요. 이 디폴트는 0.0.0.0인데 의미는 그 모든 네트워크, 진짜 그 외의 모든 네트워크를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랜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네트워크나 뭐 좀 사설 좀 내부 네트워크망 같은 회사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IP를 아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이제 노랑이 설명해 줬던 그 뭐 네트워크 범위가 같지 않으면 이제 다른 네트워크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트워크 범위가 만약에 같으면 이제 그 알고 있는 IP로 보내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라우터에게 넘깁니다. 그 아까 사진이 진짜 잘 설명되어 있었는데 그 라우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그 라우터를 껑충껑충 뛰면서 패킷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내가 모르는 네트워크야. 우리 내부 네트워크 아니야. 하는 이제 다음 네트워크인 이제 라우터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 보낸다는 건 바깥으로 보낸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제 각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의 이름과 IP를 로컬 파일에 직접 저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etc 호스트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db라고 치면 이제 IP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랑 B 같은 경우만 있으면 뭐 서로의 IP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버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어렵겠죠. 호스트가 하나 생기면 이제 뭐 100개라고 하면 이 100개의 서버에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난 개념이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입니다. 이 도메인 네임 서버는 이름을 중앙에서 관리하자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리눅스 저희 페스타북 서버에서 쳐봤는데 이제 이 etc resolve config 파일 안에 보면요 네임 서버의 IP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DNS에만 이제 놓아주면 저희는 여기에다가만 질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DNS는 또 이 IP는 회사 내부의 DNS일 수도 있고 공용 DNS, 여긴 구글 서버인데 여기에다가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로컬에서 DNS 프록시를 가리키게 될 수도 있어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내부 DNS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이해가 필요했었고요. 사전 지식은 약간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임스페이스가 뭘까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자면 제가 DNS를 먼저 설명한 이유가 이름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구조가 이제 네임스페이스 격리 구조와 매우 닮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제 발표로 살펴보게 될 거는 이제 이 호스트 내부에서 뭔가 컨테이너를 저희가 엄청 뭐 3개, 5개 뭐 이렇게 띄울 수 있잖아요. 그 내부에서 통신하는 게 궁금하기 때문인데 이 구조도 사실 바깥에서 설명한 이제 DNS 뭐 이런 스위치 라우터 이런 구조랑 살짝 비슷하다입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살펴보자면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하나의 리눅스 커널 위에서 서로 다른 환경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저희가 막 도커 컨테이너 띄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 컨테이너를 띄울 때 이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루트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만약에 네임스페이스를 안에서 격리를 하면 얘만의 뭔가를 가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격리를 하는 기술인데 이제 이 컨테이너는 네임스페이스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혹시 답변 아시는 분? 맞습니다. 네, 불가능하고요. 컨테이너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격리된 환경을 구성하는 실행 단위예요. 도커도 실제로 네임스페이스를 분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굉장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 각 네임스페이스는 완전히 독립된 네트워크 스택을 가집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뭔가 이런 것들을 다 각각 가지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이제 리눅스 쪽에다가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L2니까 맥 주소들이 나오겠죠? L2의 상태가 나오는데 뭐 이게 루프백 하는 그 친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리 NIC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뭐 7이었나? 맞죠? 컨트롤? 오케이.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친구를 이제 해가지고 뭐 식별하는 그 친구고요. 네, 가상 랜선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밑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이 가상 랜선이라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뭐 맥주소가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상태가 보일 수 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IP 주소 L3 정보들이 또 여기 있습니다. IPv4나 6 같은 것들이 주소가 있고 사이다 블록이나 이제 뭐 서브넷 마스크 같은 것들도 할당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디를 통해서 나간다. 아까 뭐 제가 애드 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나가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호스트는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이제 이 친구들도 네임스페이스 간으로 뭔가 할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리졸브 컨피그는 이제 네임 서버를 가리키는 그런 파일이고요. 위에서 보여드렸던 건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입니다. 실제 맥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상 랜선이 뭐냐면 이 네임스페이스끼리도 어쨌든 컨테이너잖아요. 근데 쿠버네티스 환경 써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컨테이너끼리 또 접속이 돼요.
호스트 내에서 컨테이너끼리 접속이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게 이제 가상 랜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친구는 쌍으로 생성이 되고 한쪽으로 들어간 패킷은 무조건 반대쪽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 랜선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 네임스페이스끼리 또 통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네임스페이스가 10개가 되고 막 100개가 되면 이 가상 랜선도 사실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브릿지입니다. 네, 이 브릿지로만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브릿지 같은 경우는 네임스페이스를 연결하는 L2 스위치입니다. 이 네임스페이스가 2개 이상이 되면 이제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앙 스위치 역할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네트워크 환경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팟이 어떻게 그 컨테이너끼리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고립된 환경이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가상 랜선과 이제 브릿지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이 물리 그 뭐 NIC가 여기 붙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스위치랑 연결이 돼서 얘가 식별이 되는 거겠죠, 이 호스트가. 그리고 이 브릿지가 이제 중앙 스위치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한테 이제 패킷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연결을 하면 이 네임스페이스에서 여기로 이제 제가 여기 실수했네요. 여기 네임스페이스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확장하기는 제가 쿠버네티스를 살짝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게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아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하나의 엄청 큰 서버 자원을 내부적으로 격리를 해서 막 엄청 다양한 뭐 로드 밸런서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저희가 AWS에서 GUI로 딸깍딸깍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그냥 쿠버네티스에서는 저희가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 기술인데 사진에서도 갖고 온 사진이긴 한데 이것도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하나의 컨테이너의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가상 랜선과 브릿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물리 이제 그 구별하는 식별자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라우팅을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정해주지 않아도 뭔가 플러그인으로 구성해주고 이건 컨테이너인데 얘도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IP 같은 경우랑 이제 이름 고정해서 뭔가 할당해주는 친구가 있고요. 클러스터 내부에 DNS 서버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이제 8.8.8.8 같은 그런 데다 질의를 하잖아요. 내부에서는 이런 코어 DNS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걸 지원해 준다 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